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 이 시간, 이 숫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이미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북송시대 한 철학자는 동전도 시초도 없이 단지 지금이라는 시간만으로 미래를 읽어냈습니다. 그는 점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우주의 흐름을 읽어낼 뿐이었죠. 그의 이름은 소강절. 그가 만든 책의 이름은 매화역수입니다. 우연히 본 새 2마리, 담장 위에 핀 매화 한 송이. 그는 그것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천년을 이어온 가장 직관적인 주역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북송시대 1011년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의 시대에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소강절, 호는 소용. 그는 단순한 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천문학자이자 수학자 그리고 우주의 원리를 꿰뚫어본 철학자였죠. 당시 많은 학자들이 주역을 문자로 해석하고 괴사와 효사를 외우며 의미를 찾고 있을 때 소강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주역을 글이 아닌 수로 보았습니다. 우주는 이미 완성된 수의 질서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가 쓴 황극경세서라는 책에는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만 9,600년을 하나의 원으로 보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생성과 소멸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선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죠. 하늘의 이치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이미 드러나 있을 뿐이다. 그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미 시간과 숫자 속에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매화역수를 만든 계기도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는 정원을 거닐다 매화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위에 2마리의 참새가 앉아 있었죠. 갑자기 참새들이 다투더니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강절은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이웃집 소녀가 이 꽃을 꺾으려다 나무에서 떨어져 다칠 것이다. 다음 날 저녁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소강절은 답했습니다. 나는 본 것을 숫자로 바꾸고 그 숫자로 괴를 만들었을 뿐이다. 참새 2마리, 매화 한 그루, 그 시간. 모든 것이 이미 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매화역수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역점을 칠 때는 동전 3개를 6번 던지거나 시초 신계를 복잡한 방식으로 나누어 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매화역수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강절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이미 완벽한 괴라고. 그래서 매화역수는 심직점이라고도 불립니다. 마음이 일어난 순간이 고점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질문을 하러 왔다면 그 사람이 들어온 시간, 그 사람의 나이, 방향, 심지어 그 사람이 입고 온 옷의 색깔까지도 모두 괴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2025년 1월 6일 오후 3시라면 연월의 시를 모두 숫자로 바꿉니다. 그 숫자들을 8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하면 상계와 하계를 얻습니다. 그리고 전체 숫자를 6으로 나누어 변하는 효를 찾아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본계입니다. 그리고 변효가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변괴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이 음력 11월 15일 오후 3시라고 가정해봅시다. 연 2025 8로 나눈 나머지 1건계, 월 11 8로 나눈 나머지 3위계, 일 15 8로 나눈 나머지 7간계, 시 15 10 8로 나눈 나머지 7간계. 상계는 연월일의 합을 8로 나눕니다. 하계는 연월일 시의 합을 8로 나눕니다. 변효는 전체 합을 6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괴가 바로 당신의 질문에 대한 우주의 답입니다. 복잡해 보이나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단 몇 초 만에 어떤 상황에서든 즉시 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본 차 번호판의 숫자, 우연히 마주친 사람의 수, 떨어진 나뭇잎의 개수까지도 모두 괴를 만드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소강절은 이것을 관물취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물을 관찰하여 그 상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메시지고 모든 순간이 점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준비만 되어 있다면, 궤를 만들었다면 이제 해석할 차례입니다. 매화역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체계와 용궤입니다. 체계는 몸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 질문의 주체, 사건의 중심입니다. 변하지 않는 궤, 즉 변효가 없는 궤가 체계입니다. 용궤는 쓰임을 의미합니다. 상대방, 환경, 외부 조건입니다. 변효가 있는 궤, 움직이는 궤가 용궤입니다. 쉽게 말하면 체계는 나이고 용궤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사업 제안을 받았다고 칩시다. 체계가 간괴산이고 용궤가 태계못이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행을 봅니다. 간괴는 토이고 태계는 금입니다. 토생금, 흙이 금을 낳습니다. 내가 상대를 생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업 제안은 좋지만 내가 많이 베풀어야 하고 상대방이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체계가 태계이고 용궤가 간괴라면 어떨까요? 이번엔 상대가 나를 생해주는 구조입니다. 협력하면 내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죠. 만약 체계가 감괴물이고 용궤가 리괴불이라면 수극화, 물이 불을 극합니다. 내가 상대를 이기는 구조입니다. 이 사업에서 내가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체계가 리괴이고 용궤가 감괴라면 상대가 나를 억누르는 형국입니다.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오행관계는 5가지입니다. 비와 같은 오행, 경쟁이지만 동지이기도 합니다. 생내가 상대를 생하거나 상대가 나를 생합니다. 극내가 상대를 극하거나 상대가 나를 극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일이 순조로운지 막히는지 빠르게 진행될지 천천히 갈지 지금이 때인지 아닌지를 읽어냅니다. 매화역수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흐름을 알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빠르면 올라타고 때가 아니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강절이 말한 이미 드러난 이치를 읽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매화역수를 단순한 점술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강절은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였고 우주의 법칙을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그가 본 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의 방향이었습니다. 강물을 생각해보세요. 물이 산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그 물은 결국 바다로 향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어떤 바위를 만나느냐에 따라 경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화역수는 바로 그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지금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매화역수를 통해 본 미래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도달할 곳입니다. 소강절이 참새와 매화를 보고 소녀가 다칠 것을 예측한 것도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참새 2마리가 다투어 떨어진 것은 금의 기운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매화는 목이고 겨울이라 약합니다. 시간은 저녁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때였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모여 음의 기운을 가진 젊은 사람이 나무를 다루다 떨어질 것이라는 흐름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흐름의 끝을 본 것이죠. 그래서 매화역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작은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조금 늦춰도 결국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 전체를 읽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의 본질입니다. 역이라는 글자는 변한다는 뜻입니다. 변화를 읽고 변화에 맞춰 움직이는 것. 매화역수는 그 변화를 가장 빠르고 직관적으로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선택, 주변의 조건, 흐르는 시간, 모든 것이 이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화역수는 그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소강절이 세상을 떠난 지 100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매화역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동양 전역에서 여전히 연구되고 사용됩니다.
현대의 투자자들은 매화역수로 시장을 읽고 경영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며 개인들은 인생의 기로에서 방향을 찾습니다. 왜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이 오래된 체계를 찾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화역수는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흐름은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돕고 무엇이 막고 있는지, 매화역수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숫자와 시간과 오행이라는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로 소강절은 말했습니다. 성인은 먼 곳을 보지 않는다. 단지 가까운 것을 분명히 볼 뿐이다. 매화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선명해지면 다음 순간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한 걸음씩 선명해지면 길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관찰하고 숫자로 바꾸고 오행으로 읽으면 됩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말을 걸고 시간이 신호를 보내며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소강절이 하늘의 이치는 멀리 있지 않다고 말했는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 이것도 하나의 괴입니다. 무엇을 묻고 싶으신가요? 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매화역수는 점술이 아닙니다. 변화를 읽는 지혜입니다. 소강절이 1000년 전 우리에게 남긴 가장 실용적인 주역의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매화역수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지혜가 빛이 되길 바랍니다.